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식 회계 등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수사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이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변호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누구와도 전혀 일면식도 대화를 나눈 바도 없는, 그야말로 관전자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재경팀의 모 부사장이 또 구속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지금 구속된 회사 임원이 7, 8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에 정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를 고발함에 따라서 검찰에서 작년 12월부터 삼성 바이오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해서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수사로 시작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증거 인멸, 즉 검찰의 관점에서 보면 분식회계 사실을 은폐 내지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해가지고 증거인멸 수사로 가고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이와 같이 분식회계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또 이것이 사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처럼 수사는 좀 생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원래 그 사건 시작은 결국 분식회계인데, 이 분식회계 또한 당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당시 금융당국이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그 결론을 뒤집고 작년 10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또 바로 그러한 이 검찰의 어떤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정부에 와서서도 처음에 1차적인 판단으로서는 정권 선물위원회에서 작년 초에는 이를테면 과거의 수사에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을 분식회계로 단정하기 어렵다 해서 사실은 이 사건을 덮었던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작년 11월에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슬러 보면 삼성에 대한 이 수사는 지금 이와 같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2016년 9월에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죄로 구속이 되어서 1년 남짓 이렇게 구금되기도 했고, 어쨌든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현재도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또 작년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그 노조와의 의혹, 회사에서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관여한 임원들을 또 이렇게 구속을 하고 압수수색을 몇 차례나 하고 이렇게 수사를 받았고, 여기에 지금 작년 연말서부터 분식회계 의혹까지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동시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최우량 기업이고요. 우리 경제의 정말 기둥이자 버팀목이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중요한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사실 이 짧은 시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좀 이게 적절하냐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이러한 그 재벌의 기업 운영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반재벌, 그야말로 그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이와 같이 수사가 시작되면 이것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업이 있을 때,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기업, 계열 기업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최고 수사가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더라도 어떠한 내부 보고 내지 어떤 그런 판단 논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 어떠한 인과관계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 수사가 결국 거두절미하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다시 수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검찰의 이 수사가 과잉 수사 몇 가지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과잉 수사라는 측면입니다. 어쨌건 이 수사가 몇 차례 검찰에서 또 이미 전 정부 때, 검찰이라기보다 전 정부 때 금융당국에서 문제 없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단락이 되었던 사건을 다시 거론한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그러한 과거 판단을 물론 사법기관의 그러한 재판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결국은 일사부재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도 또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던 것을 다시 수사를 해서 그야말로 사실상 조사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째, 삼성으로서는 몇 년째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은 분명한 과잉 수사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은 분식회계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의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또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분식회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식회계가 과연 분식회계인지, 그야말로 어떤 그 법에 위반된 분식회계인지는 아직
사법 판단이 나오기 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증거 인멸했다 해서, 물론 이제 내용이 회사의 어떤 그 삼성바이오 공장 마루 바닥에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을 뭐 이렇게 거기에 숨겼다는 점에서 이런 외관만 놓고 보면 마치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의 증거를 마치 여기에 숨기고 인멸한 것 같은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그 분식 회계가 아직 범죄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증거인멸이라는 범죄로 이와 같이 회사 임원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증거인멸죄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범죄로 이렇게 유죄로 확정된 그러한 행위의 증거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어떠한 수사의 혐의 유무에 대한 그 수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증거를 숨겼다고 하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벌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식회계가 범죄가 된다고 해서 숨긴 게 아니라 사실은 분식회계라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따로 보존을 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여기 또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자기부재 금지의 원칙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기관, 기업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가 증거를 이렇게 감추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방어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좀 쉽게 다시 설명하면, 어떠한 범인이 어떤 물건을 훔친 도둑이 훔친 물건을 어디에 자기 집 어떤 깊은 곳에, 깊숙한 곳에 숨겨뒀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물건을 훔친 죄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 수사기관이 발각하지 못하도록 어디 숨겼다 해서 증거인멸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가 어떠한 범인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본체의 죄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뭘 숨겼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분식회계를 의심하게 하는, 즉 분식회계가 뭔가 자기들로서는 찜찜하고 드러나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의 하나의 어떤 정황적 증거가 될 망정 그 자체를 또 어떤 범죄 행위로 몰아서 이와 같이 무슨 회사 공용 서버나 노트북 숨긴 것을 별도의 죄로 물어서 이게 여기에 관계된 임원들을 다 이렇게 구속을 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 행위들이 이렇게 나오면 수사하는 팀들은 그야말로 그 수사의 늪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어느 것이 이렇게 법에 위반이 되고, 특히 죄형 법정주의라 해서 법의 해석 적용을 엄격하게 될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그냥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성취감이 너무 이렇게 앞서고 하다 보면 이런 법리적 판단을 좀 소홀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자료들을 회사 바닥에 숨긴 사항을 예를 들어서 회사 최고위층이 알았다고 하면 또 그 알은 그 최고위층에 대해서 또 공모의 또 책임을 또 그런 식으로 공범의 이론을 확정하게 되면 이 사항을 알고 있는
최고 임원들은 그럼 전부 다 공범이 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구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팀들이 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별건 수사에 또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분식 회계를 금융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사항인데, 이와 같이 분식 회계가 나오면 그러면 이 기업에서 그동안 금융대출을 받은 거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일종의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다 사기죄로 이렇게 의율하는 사례가 비단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많은 기업 수사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대출의 행위가 그것이 사기가 된다 어쩐다는 것은 결국 상환 능력의 또는 상환의 의사 또는 능력의 어떤 그거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문제를 안고도 이와 같이 무리한 대출을 받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지, 분식 회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바로 이것을 일종의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이다. 요즘 사기죄에 대한 이런 의율이, 물론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와 같이 신용 질서를 저해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 금전적, 재산적 손실을 가하는 사기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추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컨대 어떠한 법률행위 과정에서 뭐 하나 어떤 서류가 잘못됐다, 어떤 행위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금전, 대출 이런 부분까지도 또 어떤 금전의 거래 전체를 다 그냥 그대로 사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사회의 어떤 복잡한 이 상거래, 금융거래에 있어서 사기죄가 너무 과한 한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과잉수사, 또 본말이 전도된 수사, 별건 수사, 이런 점을 이 지금 삼바 수사에서 좀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삼성 수사팀 관계자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함으로써 삼성 전체가 휘청하고, 그래서 이 정말 우리나라 이 경제 현재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 삼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주는 부작용을 걱정을 하니까 그 수사에 관계했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더라.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니까 삼성의 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아니라 한 5년 정도 구속돼 있더라면 삼성전자가 또는 삼성이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은근히 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했던 수사의 어떤 그 당위성 혹은 이 수사가 그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만큼 삼성에 타격을 주거나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위를 자신감을 갖는다는 얘기를 제가 그 수사팀과 대화한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100명 중에 또 몇 명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똑같은 하나의 사회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경제인들, 또 일반 사회인들, 관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지속된, 삼성에 대한 지속된 때리기가 결국 우리 경제에 하나 좋을 것이 없다는 것에 일치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등록하려다가 우리 한국 코스닥의 요청으로 나스닥으로 가지 않고 코스닥에 등록해서 상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저도 최대한 이거에 대한 논평을 자제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수사팀들이 정말 이 수사 끝까지 이 수사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기보다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해 원칙, 즉 어떤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그 본질에 충실한 수사, 즉 본말이 전도되는 수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또 이미 과잉 수사가 됐습니다만 적어도 별건 수사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어떤 그런 수사의 자율적인 그런 판단과 통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국민 경제를,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기업인 또 밖에 사회의 목소리다 하는 것을 수사팀이 반드시 좀 인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